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? 지정학적 리스크다, 유가 급등이다,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지금 한 분석가의 아주 명쾌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요,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.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.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요, 아주 명확한 분석의 틀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. 과연 지금이 그냥 무서워해야 할 위기일까요? 아니면 정말로 기회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녀석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사실 이것만 알아도요, 불안감의 절반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. 분석가에 따르면 주가 하락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.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가장 무서운 건 펀더멘털,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에 문제가 생긴 이유 없는 하락이에요. 이건 정말 위험하죠. 두 번째는 단순히 사고 파는 힘의 균형이 깨진 수급 문제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특정 사건, 즉 이벤트 때문에 발생하는 하락입니다. 정말 다행인 건요,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동성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한 이벤트 기반 하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하락은 외부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. 그럼 이게 그냥 하는 말이냐? 아니죠. 과거에 비슷한 지정학적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이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역사 속에서 직접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미국과 중동의 분쟁 사례를 쫙 살펴보면요,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. 전쟁이 터진 극초반 한 달 반 정도는 정말 난리가 나죠. 유가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떨어집니다. 그런데요, 신기하게도 그 시점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? 놀랍게도 유가는 안정을 찾고요, 주가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섭니다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전쟁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, 시장은 관련 뉴스에 점점 둔감해져요. 뭐 어디서 포탄이 터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시장은 더 이상 크게 반응하지 않고 본래 가야 할 길, 즉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 신호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친구가 야, 이 집 진짜 맛있다고 하면 그건 진이잖아요. 근데 뭐든 잘 먹는 친구가 맛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말이죠. 정보의 가치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죠.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장 깐깐하고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정답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. 특히 요즘처럼 시장 전체를 아주 강하게 팔아키우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입맛 까다로운 미식가라고 할 수 있겠죠. 실제로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는데요.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31조 원입니다. 31조 원이요. 그냥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이렇게 모든 걸 다 팔아치우는 것으로 보이는 이 미식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, 아니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.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도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것, 그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사로잡은 진짜 맛있는 주식은 대체 무엇일까요?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요, 바로 원자력 관련 건설주였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일 겁니다. 아니, 왜 하필 원자력? 여기에는 정말 똑똑하고 다각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기름값이 비쌀 때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요. 중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. 단기, 중기, 장기, 그림이 다 좋은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, 요즘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이죠.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. 특히 이 AI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AI 붐은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덕분에 굴러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 현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회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면 AI 투자도 흔들리고 결국 반도체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현재 회사채 시장에는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한쪽에는 유명 금융인이 바퀴벌레라고까지 부른 사모신용펀드 같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요.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곧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자금이 든든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당장은 리스크보다는 유입될 자금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. 그 말은 즉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는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? 자,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아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의 틀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분석가는 시장이 3단계에 걸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.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에 공포 매도가 절정에 달했던 1단계 매도 클라이맥스가 지났고요. 바로 지금 앞으로 한 1주에서 4주 정도가 2단계, 즉 변동성 구간이라는 겁니다. 이 구간만 잘 지나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셈이죠. 첫째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수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.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변동성 구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이 확실한 회복세에 접어드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법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자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이 미식가의 선택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?